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펑펑남인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3전맨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 말부터 유튜브 이거를 했는데 원래는 처음 이게 아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온 케이스긴 한데 제가 그동안에 많은 사연을 보다 보니까 펑펑남은 일단 공부 많이 한 직업이 많아요. 대기업이 많고 또 연예 경험 같은 걸 보니까 많아도 3번이에요. 3번도 잘 없어요. 보통 연애 경험이, 근데 남자 나이가 보통 30이 다 넘어요. 퐁퐁남들은 보면 20대는 별로 없어요. 30 넘은 남자야. 그리고 연애 경험도 보통 한두 번, 또 기간도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고 가방끈이 또 석박사 이렇게 긴 경우도 많아요. 문과보다는 이과, 이과 중에서도 보면 공대생이 많아요. 그리고 전문직도 보면 문과 전문직보다는 이과 전문직들이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것 같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상님이 와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새드 엔딩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결혼이든 국제 결혼이든 이거는 스터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결혼을 하냐 마냐, 또 결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배우자를 구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어떤 공부보다 중요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뭐 제가 연애 전문 이런 건 아니니까 또 국제연애 관련해서도, 국제결혼 관련해서도 이런 거 뭐 피해 사례라든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다루는 유튜브가 계시더라고요. 뭐 제가 채널명까지 홍보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거를 찾아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좀 사연 하나 보시죠. 이거는 이제 법원 판결인데요. 강주고법에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7살 여자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그런 내용입니다. 미혼이라고 하더니 미혼이 아니었고, 부모랑 하객은 알바였고, 심지어 남편과 자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고 하면,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지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학벌, 재산, 직업 등 자신에 관한 모든 내용을 숙이고 남자한테 접근했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한국 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산과 레슨으로 번 돈이 있어 강주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전남 장흥에는 주택도 있다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의 말을 믿고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자도 시작할 때부터 보면 여자 돈을 보고 시작했다. 남자들 보면 좀 약간 멍청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견례와 결혼식에 데려온 부모님, 친구들, 알고 보니까 모두 아르바이트 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진실은 언제 알았냐? 남자가 신혼집을 구한다는 여자에게 돈을 모두 맡겼대요. 금액이, 지금 피해본 금액이 38차례 5억 740만 원을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5억 넘어요. 그랬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2015년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있는 사람이었고, 또 B씨를 처음 만날 때도 다른 남자와 법률혼 관계였고, 한국 무용을 전공했거나 학원을 운영한 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의 아파트나 주택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항소 기각이 된 거죠. 징역 3년 6개월 확정된 건데, 저는 이 남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유자 말만 그대로 믿고 연애를 시작한 것부터가 일단 첫 번째로 큰 미스고, 요즘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데 요즘은 부모님 말고는 믿지 마세요. 네. 두 번째로, 아니 신혼집을 구한다는데 왜 돈을 다 맡겨요? 뭐 여자가 공동 명의를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여자 명의를 뭐 요구한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돈은 무조건 자기가 지고 있어야 돼요. 명의를 뭐 어쩌든가 그건 둘째 치더라도 돈은 자기가 해야죠. 그걸 왜 송금을 해요? 저는 결혼 후에도 똑같다고 봅니다. 일단 명의 주는 것도 아닌 거고, 결혼한 이후에도 경제권은 무조건 남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제권이라든가 돈을 남자가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기꾼들 그 전에 벌써 날라갔어요. 근데 남자가 어리숙하게 무려 38차례 돈을 보냈대요. 이러니까 당한 거죠. 남녀 간에 돈거래 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끼리도 돈거래 하는 거 아니지만 특히 남녀 간 돈거래 하면 안 돼요. 특히 돈거래 해가지고 잘 되지도 않고 또 돈거래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스캔이라니까요. 여자가 돈 빌려달라 했는데 남자가 나는 돈거래는 좀 부담스럽다 하면 나가 떨어지는 일들 많아요. 이렇게 만약에 대응했으면 이 여자 분명히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돈이 이 기사에는 안 나와요. 이 돈이 어디가 있는지는 안 나오는데 뭐 어디 숨겼겠든가 아니면 돈을 다 썼겠죠. 하여튼 뭐 이런 사연입니다. 하여튼 돈 관리는 철저히 된다. 이런 또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순공감순 두 개 한번 보죠. 5억 넘게 등쳐먹고 멀쩡한 한 남자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여자 사기꾼 형량이 고작 3.6년? 잠깐 쉬다 나와서 또 사기치며 호의호식하며 살겠군. 심지어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좀 심하죠? 다음, 여성인권단체들 단체로 무건수행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락을 하나 보시죠. 결혼하기 아주 쎄한 느낌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대학교 의료원 다니시는 분이고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의사 아니고 둘 다 30대 중반 이상이고 그러면 뭐 대충 뉘앙스로 보면 37 정도 되겠네요. 남녀 모두. 왜 만나? 왜 만나요? 자, 여친이랑 결혼 얘기하다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1. 모아둔 돈이 얼마 없음. 집안 도와주느라 그랬다는데 왠지 술 먹고 놀러 가느라 못 모은 느낌. 일주일에 3-4번 마신답니다. 못 모은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평소에 뭐 명품이라든가 뭐 여행 간다든가 이런 걸로 체크하면 이제 느낌이 오죠. 2. 무조건 서울 살고 싶다. 신혼집을 거의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 대출을 껴도 엄청 부담이 된다. 집안 도움 받으면 3.5억 정도 해갈 수 있다.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동원하고 순자금 3.5억에 대출 끼고 전세나 자가 뭐 아파트로 간다는 그 뉘앙스 같은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아주대 병원이 수원 영통에만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여기가 제 위치를 알거든요. 물론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는 아닌데 꽤 멀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3. 본인 꿈이 가정주부라고 얘기함. 아니 본인 꿈이 가정주부면 직장을 안 다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자가 직장을 다니는 것 때문이라면 뭐 서울 살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수원 영통이고 여자는 뭐 회사가 강화문 쪽이다. 강북이다 이러면 뭐 서울로 잡을 수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여자가 본인 꿈이 가정주부라면서 이건 아니지. 어떻게 서울래요? 서울이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자, 그래도 애기 생길 때까지는 맞벌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봐도 삐지기만 한다. 바로 일 그만둔다는 거예요. 결혼식 하며. 그런데 서울을 고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퐁퐁이 하나 낚으려고 하는 거야. 4. 술 문제. 일주일에 3회 4회 마심. 남사친이랑도 단둘이 마신다. 제일 짜증나는 부분. 뭐 알코올 중독 수준의 남사친까지 이 남사친이 진짜 남사친인지도 의심스럽네요. 제가 참 유튜브 노란 딱지 때문에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걸 수도 있죠. 다들 이렇게 만나고 결혼하는 거 아니죠?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진짜 지력에 의심이 된다. 지력에 오타가 났네요. 의심이 됩니다. 혼자 살든지 헤어지든지 해야죠. 자, DC 반응 볼게요. 거의 지능이 장애 수준인데 그럴 타선이 없노. 이놈은 특수반 졸업했나? 거의 뭐 지적 장애를 다들 의심하네요. 어떤 분은 안타까운 건 저게 한남 평균임. 크크크. 그래서 아직 한여들이 목소리가 큰 거임. 저도 사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직까지 이런 거에 속는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예전보다 준 거죠. 예전에 82년 김지영들이 한창 결혼할 때는 대다수가 이런 경우 다 당하고 결혼했거든요.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깨어났지만 아직은 안 깨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여자들이 기싸움 하는 거지. 하여튼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자,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이 퐁퐁남의 성지가 된 건 삼성맨들 덕분이죠. 공부 잘하고 연애 못해본 찐따 우등생들이 얼굴 반반한 날라리랑 결혼하면 100% 퐁퐁남이죠. 그러니까 너무 얼굴에 집중하면 안 된다니까. 특히 퐁퐁남들 와이프가 예쁘다는 사연이 많아요. 얼굴은 예뻐. 예뻐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몇 년 못 가요. 어? 아까 앞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 예비 퐁퐁남들이 많기 때문에 이자들이 저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사연이 조금 반복되는 거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런 사연을 자주 올리는 게 사실 예비 퐁퐁남들 때문이에요. 예비 퐁퐁남들이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퐁퐁남들이 엄청나게 급감하게만 돼도 대한민국 여자들은 지지칠 겁니다. 게임 오버. 졌다. 근데 아직까지는 많아요. 제가 봐도. 그나마 20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30대는 아직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20대, 30대는 제가 보니까 좀 달라요. 뭐 MG라고 같이 묶기는 묶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M하고 G하고는 달라. 또 10대도 다르고. 하여튼 예비 퐁퐁남들이 더욱더 사라져야 됩니다. 다음 댓글. 삼전 다니는데 저런 아재들 너무 많습니다. 본인들만 모르고 있어요. 4050 아재들 진짜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도 뭐 비슷한 나이대라서 아는데 어릴 때부터 세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와이프에게 가스라이팅이 당해가지고 그냥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사는 남자들이 태반이에요. 소수가 아니고 태반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 2030 남자들은 엄청나게 똑똑해진 거예요. 정상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퐁퐁남들이 없어져서 남자들의 인권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